우리가 오늘 속보로 떠가지고 방송하기 한 1시간 전에 속보예요. 당정 배임죄 폐지. 그러니까 연내에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근데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이사 무죄 배임죄 소식이 또 떴는데 네. 이게 이제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횡령은 회사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거고요. 네. 배임은 우리 둘이 친해요. 음. 근데 동학용 회사가 한 10억짜리야. 음. 내가 예를 들면 대기업 대표이사고 네. 100억에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형이 90억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그 이익이 당장 나한테 뭐 얼마를 떼주진 않더라도 나랑 밥 먹고 술 먹을 때 이 형이 계산 다 하고 골프 칠 때 앞으로 계산 다 하고 뭐 내가 부탁한 사람도 여기 취직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걸 내가 친분을 이유로 10억짜리 회사를 100억에 사도 다 무죄인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네. 낳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배임죄가 4개죠. 4건이 그렇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미래 대장 FC 백현동 그리고 그 분의 와이프도 아마 법인카드 관련해서 배임은 아니구나 횡령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댓글들을 보니까 이재명을 위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면 이 개정안 이전에 수사 및 재판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댓글들도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배임죄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쭉 그런 입장이었죠. 민주당에서 이제 폐지인데 네. 완화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지만 네. 폐지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들한테 뭐 어쨌든 배임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아니 이제 소급 그러니까 적용이 필요가 아니고 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근데 하필 그거를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의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배나무 밑에서 가끔 나는 일이지. 네. 아니 예를 들면 그 꼭 대기업 회장들만 배임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 결재권을 가진 수많은 임원급 인사들과 뭐 한 부장만 돼도 자기가 뭐 결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자체장들, 구청장들, 뭐 그렇죠.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지인이나 아는 사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회사나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줘도 이제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거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하나 해소해 주려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장동 재판 되게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정확하긴 그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딱 너네들은 대장동 개발하면서 1,800억만 가져가. 그 이상의 건 우리가 민간이 가져갈게. 이거는 성남시에 되게 손해인 일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배임죄의 핵심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아니 근데 지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리미트를 걸어놓고 민간업체한테 몰아줘도 배임죄가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업하기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 국민의힘 그런 거 주장이었고요. 저는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혹시 주장을 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옳았구나 하고서는 이거 빨리 받아야죠.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완결된 건 아니에요.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당정 협의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벌을 일단 경감을 하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금전적인 책임 이거는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완화선에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는 국민의힘하고도 맞닥뜨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임죄의 경우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성남시가 벌어야 할 돈을 민간으로 주면서 보니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애초에 그 수익 자체가 나기가 이 다른 지자체를 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 거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그때 집값 완전 다 떨어질 때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런 판단을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미래에 오게 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배임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들일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사법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250개 지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된다니까 이 행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 네. 이제 다른 서울 근교, 경기 근교는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판교, 분당구는 대장동 타당성 용역에서 아니 1평당 분양가가 상당할 거다. 여기만큼은 분양가가 오름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조가 날지 5천억이 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배임죄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벌었다고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수치라는 것은 이 특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하면 아고 어하면 어고 귀걸이 코걸이에요 그냥. 뭐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요게 근데 배임죄 폐지가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장희찬 최고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그 법조인들 글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배임죄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경제사범들. 이거 법 통과되면 그 사람들 다 풀어줘야 돼요. 감옥에서. 그리고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게 폐지가 되면은 소급 적용이 되죠. 아니요. 법안은 면소가 예. 되죠. 예. 네. 그리고 아니 면소가 되면은 그 일단은 집행은 하는 거죠. 집행은 되고 다만 재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소급이라고 하면은 몇십 년 전까지 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급한다는 1심에서 유죄받고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2심에서나 그거는. 3심에서 그런 다 상태의 면소되면 그렇지. 다 예.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이야기하면서 이 소액주주들 보호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뭐냐? 회사가 이사충실 의무라는 게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 똑바로 하겠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의 본 취지예요. 근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일부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소액주주 생각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완전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주식시장에 매우 악영향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법안 두 이동환 개가. 최고 좀 전에 그렇죠. 하신 예. 말로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우리는 내용을 지금 완화. 말하는 거다. 아, 이 그래서- 배임죄의 어떤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를 들면 건전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 투자 실패했다고 다 감옥 가, 다 유죄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지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지인이나 이해관계 또는 가족 관련 관계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뭐 10억짜리 회사를 100억에 사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해야죠. 근데 이걸 완전 폐지하게 되면 완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처벌이 불가능해지면 그 피해는 그 회사에 돈 넣은 주주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또- 완전 폐지가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형벌은 경감해주되 네. 금전적 책임성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네. 이게 배임을 확실하게 이제 뭐 측정하기가 진짜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측정 법률에 의해서 측정되는 순간 그것에 대한 금전에 대한 이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은 세게 강화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결정일까? 우리나라에서 배임죄 처벌은 횡령죄 처벌과 지금 동일선상에서 같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그 횡령죄도 폐지한다는 개념과 똑같아서 저는 일단 반대한다라는 거고 네. 책임성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자의 행동이 있다면 네. 그 어떤 상법 정관 내지는 그 자체 법률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 처벌 조항과 근거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재계에서도 사실 말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공론화를 거치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체계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토론다운 토론이 없잖아요. 이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꼭 공통점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대통령이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면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토론다운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형태로 배임죄를 완화하든지 폐지하든지 한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 저희 개혁신당 입장입니다. 예.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김건희?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하루빨리 열어주십시오.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낫겠네요. 토론회 열면은 열면 참- 좋지. 참여를- 열면은 본인들이 예.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럼 민주당에서 참여를 합니까? 아니 여기서 제3당이 하면은 3당이 하면 이런 논의가 풍성해지고 좋잖아요. 참여를 안 할 것 저건 같은데. 조롱입니다. 저건 조롱이에요. 아니 왜요? 아, 아니 조롱이니까. 관계돼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서 판을 깔아주고. 거의 큰 당에서 뭐 그런 왜냐하면 이 그런 배임죄라고 게 하는 것은 참여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논의예요. 앞으로 예. 기업의 영향이 그리고 기업주들이 그동안 수많은 이 대기업 CEO들이 다 배임죄로 다 감옥에 가거나 혹은 이걸로 뭐 징역 5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씩 받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물론 전 그것도
법관들이 다 빼줬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재정을 부풀리는 분식 회계나 재정을 나쁘게 보이는 역분식 회계나 어쨌든 그게 주주나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인 건데 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분식 회계와 역분식 회계도 횡행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정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토론회 단지 하면 그냥 잘 되겠네. 단지 그냥 대통령이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죄니까 그거 하나 없애겠다고 이렇게 무리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를 보는 그러니까 완화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나 토론이 가능한데 이렇게 네. 됐든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검찰도 폐지하고 배임죄도 폐지하고 좀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폐지 형태로 갈 목적은 폐지를 일지라도 점진적으로 아니 이제 갈 기사는 수도 있을 폐지로 텐데. 나왔는데 실제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워딩을 보면 네.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에 대한 합리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폐지라기보다는 완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얘기도 결국 완화의 방점이 있어서 저는 완화 그렇게 보신다.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동학 최고 그래도 합리적인 소리를 좀 하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어느 분인지 캐치를 못해서 막 우르르 아, 예.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엄청 여기서 아 오늘 뭐 두 분 완전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입장이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동학 최고님하고 장해찬 최고님하고 이제 앞으로 두 분하고 저희 남은 시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 나누다가 우리 이견 총장님은 시간 되면 조용히 이렇게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셔도 돼요. 네, 네. 요 얘기 좀 간단히 하면서 우리 이긴 총장님 의견부터 조금 들어볼까? 네? 우리가 요게 지금 한 뉴스타파의 3주 전에 이렇게 호남 불 발언으로 김정재 의원이 아주 그런 최근에 그 발언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 이 김정재 의원이 3주 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그분의 육성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2만 회 정도 조회수 나왔습니다만은 뭐 세간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지방 공천. 지방 공천에 돈으로 하는 네 이분이 포항 분이시잖아요. 포항 지역구 의원인데 포항은 3억에서 5억에 매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철규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 요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요걸 깐 건데 이렇게 돈 공천 하는 것 이거 알려지면 우리 그냥 다 죽어 뭐 우리 당 망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뭐 지방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언론 보도 이렇게 언론 견제가 안 되는 지방에서는 공천에서 돈을 좀 주고 받아야 된다라는 게 여의도에서 풍문으로는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김정재 의원 포항을 지역으로 둔 의원이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그게 진짜 실제 한다라는 증거를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더 이상 풍문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 저런 말을 증언했다면 이건 더 이상 풍문과 썰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와 조사의 영역이다. 라고 근데 생각을 이제 해요. 저 통화 맥락은 이거예요. 내가 그 돈 받는다, 뭐 요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빨리 좀 깔끔하게 공천 문제가 정리돼야 그런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 통화의 김정재 의원 발언의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 받는 내내 경선해야지 경선 원칙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 통화 자체만 놓고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거나 김정재 의원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통화인 것 같아요. 전 저 기사를 다 봤는데. 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뭐 총선 공천은 아니더라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시의원, 구의원 내지는 지자체장을 공천 받으려는 하는 사람들한테 공천 헌금을 받는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네. 저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혹시 포항이나 다른 지방에서 기초의원 선거 내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일은 없었는가? 이런 걸 저런 것들을 수사나 조사로 외부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조사로 그런 게 없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소문으로 듣기에는 뭐 기초의원은 그게 잘 당선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막 5천만 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씩 이렇게 헌금을 내고 그 자리 공천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그런 소문 안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카더라는 워낙 많죠. 이미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명태균 씨가 지방 의원 뭐 이렇게 그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로부터 해서 명태균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브로커 역할도 해주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도
얼마 전에 뭐 호남에는 산불 안 나나 이렇게 막 엄청난 실언을 해가지고 네. 또 집중 조명이 돼서 또 다른 이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도 부인이 뭐 지금 자생한방병원 뭐 거기 차녀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엄청난 뭐 비자금 만들었다는 정황이 지금 특검이 그걸 포착하고 그거를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 포항 의원들은 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포항만 이러겠냐고요. 네. 이게 저도 정치권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돈으로 형성되는 공천, 그 뒷거래 문화가 아주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있던 울산에서도 울산은 뭐 저는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계속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안 되는 정당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공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당선이 거의 다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돈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이거 어쨌든 그것도 만약에 민주당도 그렇다면 그것도 당연히 다 캐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돈을 가지고 매관매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몇 천만 원을 쓰고 혹은 몇 억을 쓰고도 당선되면 자기가 그거 이상으로 더 뽑아 먹을 수 있다라는 아주 공익적 마인드가 아니라 사적인 마인드, 사익적 마인드.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보여줬었던 여러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건들이 다 그렇게 사익적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윗물도 썩어 있는데 아랫물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이건 투명하게 다 조사가 돼야 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거 지금 포항 관련돼서 지금 아예 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네. 도시괴담은 진짜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의원 얼마, 시의원 얼마, 그렇죠. 구청장 얼마, 그리고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사람이 전략 공천 받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저 거예요. 사람 누구 줬대. 그리고 왜 깨우 구체적으로는 저 사람 그 당시 뭐 당대표 사모님한테 로비했대. 뭐 별의별 말들이 정치권에서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양당 모두 자유롭지는 못할 거고 뭐 모르겠어요.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공천 문화나 이런 걸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이 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당원 비율이 어떻든 간에 그냥 경선을 기초 원칙으로 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뽑게 하면 당대표가 찍고 말고 할 그게 없잖아요. 네. 아니, 경선해야 되는데 당대표한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공관위원장한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역 주민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략공천, 단수공천 같은 거 없다. 무조건 경선으로 한다. 이게 좀 그런 돈 공천 문화를 근절하는 방안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부울경 쪽으로는 국민의힘이 너무 득세하기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를 한 것이고 저기 또 전라도 광주 쪽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내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또 거기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부패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이제는 이거를 좀 들춰내고 좀 수사를 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게 지선 때 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냐면요. 국회의원은 그래도 제가 말한 것처럼 경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전략 공천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예. 근데 지선은 그 당협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해먹거든요. 네. 그 지역구 시도의원이나 구청장 공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구의원이나 구청장 공천도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해먹게 되면 이 공천 헌금받기 너무 좋은 구조잖아요.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중앙당에서 관리하면서 경선에 붙인다라는 게 돼야 그러면 시의원 될 사람이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선 이기려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잘해야지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지역 주민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근데 네. 근데 말씀 동시에 어쨌든 경선 그냥 일방적 경선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돈 있고 그다음 조직 활동 열심히 했고 뭐 물론 그것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요소지만 네.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해요. 경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배심원제 같은 걸 좀 확대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배심원제도 추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발을 해내고 예를 들면 100인이면 100인, 200인이면 200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 것인지를 서로 토론할 수 있고
토론이나 연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경선은 그냥 전화기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름 유리하면 그냥 찍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명세로만 또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수기를 넣는 과정들이 전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고 공정하고 뭔가 좀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좀 나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을 했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서 들었다면은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그 공천 권한이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랫지역에 제가 정치할 때 재력이 있나? 경민정 씨는 재력이 좀 있나? 돈 내고 공천 받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거 제가 맞아요. 예. 그 초선을 못 하고 받은 거 있는데 아니 초선은 그냥 제가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서 기초의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민정 씨는 재력이 좀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예, 저 그냥 뭐 아이들 키우고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력이 있단 말이 약간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이든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그 지역에서 자리를 못 잡았다면 능력이 없어서 썩지 못한 것뿐이지 거기서 오래오래 하게 되면은 부패하기 맞아요. 나름이다. 없으면 썩어요. 예. 그래서 이 정치를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선 앞두고 이 김정재 의원 녹취 파동 일어나면서 이게 되게 허탈했어요.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